주식회사 우리 코스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노화하는 뇌에 대한 12가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늙어가는 뇌에 대한 12가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셀젤 사용할 때 어차피 뇌 속, 쉽게 말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전신을 한증하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대체의학 자연의학 학사 석박사 과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1, 3주는 대면에서 인천 캠퍼스 오셔서 교육받으시고 2, 4주는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러나 정이 못 오시는 분은 4번에 가서 인천으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통신광자도 실시합니다. 등록하시면 4주 월 4주 하는데 4번 그걸 다 영상으로 강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1, 3주 대면으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직접적인 강의를 받기 때문에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특히 실기할 때에 도움이 상당히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2번에 가서 장소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35-6입니다. 남동 시범공단 207호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받는다든지 등록하시는 거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하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010-6304-2175로 전화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담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노화하는 뇌에 대한 12가지 오해 중에 오해 1번 뇌는 완전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뇌는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다.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 부분이 많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완전히 맞는 건 아니에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최근의 연구자들은 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뇌를 많이 의과학계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뇌의 각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뇌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느끼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만큼 앞으로도 갈수록 뇌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장애, 알코올 중독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을 해부학적으로 이제는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뇌의 부위에서 그 영역에서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알코올 중독을 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식별했다는 것입니다. 부상이나 뇌졸중을 겪은 후에도 뇌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한 번 죽은 뇌세포는 그 자리가 그 죽어있는 그 뇌세포 그 부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은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 회복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나마라도 셀젤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서 손발이 굳어버리고 말도 못하시는 분들이 80-90%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게 막 팔 다리가 굳어진 것도 펴지고요. 다시 되살아나는 거 35년 동안 여러 명을 테스트해서 알게 됐던 거니까 이건 제 말을 믿고 샵에 오시는 분 중에 혹시 중풍 환자 있으면은 바로 날마다 오시라고 해야 돼요. 6개월을 하십시오. 6개월. 날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머리에서 발끝까지 셀젤 듬뿍 바르고 한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경과학 분야는 항상 새롭고 흥미로운 혁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수께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 들면 잘 잊어버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건망증이라고 할까요? 나이 들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만 진실이라는 겁니다. 100%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일부 인지 능력은 나이가 들면 쇠퇴하는 거 맞아요. 특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기억력 향상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쇠퇴는 가속화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단어 목록을 암기하는 능력은 어렸을 때 더 좋을 수 있을지언정 어휘력, 말하는 거 또는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나이가 많은 성인일 때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어휘력보다는 나이 든 사람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 해지거든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그래서 어휘력이나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성격 파악하는 것은 성인일 때 또 노년층일 때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기면 조정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등의 사교적인 소통이나 대인관계 능력 검사를 하면 나이가 많은 집단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견 조정, 갈등 이거 해결하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서로가 갈등으로 인하여 다시는 사교가 교제가 끊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다 젊었을 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등의 능력도 또한 향상된다는 것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년기의 치매는 피할 수 없다. 즉 이건 누구나 치매가 온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나이와 관련된 뇌의 변화는 질병으로 인한 뇌의 변화와 다릅니다. 나이와 관련한 뇌의 변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가 있어요. 뇌가 이제 노화가 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뇌의 변화는 충분히 또 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그림을 뇌에 대한 것을 지금 페이지마다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PPT 파일에서 복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하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대부분이 새로운 거 배우기가 힘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움은 그러나 어떤 나이에도 가능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는 등의 인지적 자극이 가해지는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더욱 더 가능합니다. 더욱 배움이 더욱더 늘어난다는 거죠. 기억력은 역동적이라는 점과 그리고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성장, 즉 신경이 다시 만들어져요. 신경 생성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뇌의 정보, 용량, 학습 강점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즉 신경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은 신경도 생성이 됩니다. 물론 나이 든 사람들이 제2, 제3 외국어 같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젊었을 때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60, 70이 넘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젊은 사람과 함께 이겨내고 함께 공부할 때 젊은이들보다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그 사실도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단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이게 이제 치매를 포함한 인지 능력 저하를 진단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 언어를 완벽히 습득해야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뇌가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한 언어, 영어면 영어를 완벽히 내가 습득하고 난 다음에 일어, 독일어를 배우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국어와 다른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어린이들은 두 언어를 절대 혼동하지 않아요. 이게 바이오 랭귀지, 이게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에는 두 개 국어를 충분히 혼동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거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혼동하지 않아요. 한국어, 영어를 동시에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서로 혼동하지 않아요. 두 언어를 동시에 익히려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뇌의 영역들은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선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개 국어를 하는 아이들은 언어 구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쉽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은 자의식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자의식이 발달될수록 두개국어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의식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두개국어를 혼동하지 않고 잘 배울 수가 있다. 이것도 알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억력 훈련을 받으면 절대 잊어가 아니라 잊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억력 훈련법을 소개할 예정인데 그 중 하나는 사용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로서 근력 또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억력 훈련에 적용이 됩니다. 이 훈련은 여타의 장기 전략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기억력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은 정신도 또는 이제 뇌의 기억력 훈련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절대 잊어버리진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억력 훈련을 받으면은 필요 없는 것은 또 뇌에서 삭제를 해요. 기억력이 용량이 넘치면은 필요 없는 쓰지 않는 옛날 기억은 없애버립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뇌의 10%만 활용하고 있다. 이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10%만 활용하고 있으면 90%는 활용을 안 하니까 그것은 떼어내도 되겠네요. 그럼 그거 떼어내 보세요. 당장 병신됩니다. 식물인간 되죠. 그것은 뭐냐? 그게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뇌의 10%만 활용한다는 통념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이것은 우리에게 개척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뇌 능력치가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뇌의 90%를 낭비하는 것일까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뇌는 손이 많이 가는 신체기관입니다. 태아가 자라면서 뇌를 형성할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 뇌의 능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분의 뇌 조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쓰지 않는 뇌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에너지가 다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나머지 뇌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를 스캔한 결과 간단한 작업에도 뇌의 많은 부분이 서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뇌의 주요 부위라고 불리는 작은 영역이 손상을 입으면 언어, 행동, 감정, 감각 능력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사람들이 뇌를 죽은 다음에 부검해보니 신경세포 사이에서 아말로이드판 같은 알츠하이머병의 징후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고, 뇌 조직의 일부를 잃더라도 완전히 기능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뇌가 100% 성능을 발휘하도록 정식 능력을 훈련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능지수 검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IQ 검사예요.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은 지능검사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뇌를 일종의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 상점 같은 중요한 구조물들은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들은 뇌의 10 내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80에서 90%는 이런 주택과 상점을 연결하는 도로들입니다. 도로가 필요 없다 해서 막아버리면은 정보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도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뇌는 10%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90%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학습 능력이나 지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성별, 즉 남자 여자에 따라서 학습 능력과 지능이 다르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속설에 따르면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수학과 과학에 적합하고
여성의 공감과 직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과학 역사상 최악으로 설계되고 대놓고 편향으로 보이는 연구들도 많아요. 이들은 남녀의 두뇌 차이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뇌는 기능의 다양성에 의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뇌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 구조는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배선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뇌는 복잡한 세상을 학습하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다는 점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이것입니다. 건강한 뇌일수록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학습하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이것입니다. 틀린 게 없어요. 단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은 알츠하이머병에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숫자가 많아요. 이건 지금 왜 그런지를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성이 치매에 더 잘 걸립니다. 남자보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미국인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왜 여성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단지 여성의 수명이 길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남자보다 수명이 길어서 치매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성의 그 생리학적인 요인이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이 생리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회 9번째 매일 십자풀이를 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십자풀이 가로 세로의 단어를 이렇게 찾아서 가로의 단어 세로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십자풀이를 하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기 하나 더 속된 속설이 있어요. 고스톱 치는 사람들은 치매에 안 걸린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우리 날마다 고스톱 100원 내기라도 무슨 고스톱 쳐야 된다. 그래야 치매에 잘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십자풀이나 고스톱이나 십자말풀이, 십자말풀이는 단어 찾기 능력, 유창성이라고 그래요. 그 단어 찾기 능력과 관련된 뇌의 일부분만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뛰어난 단어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뇌를 똑똑하게 유지시켜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말풀이를 한다든지 고스톱을 치더라도 치매에 걸릴 사람은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오해. 사람에 따라 좌뇌나 우뇌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잘못된 건데 우리가 단순하게 좌뇌, 우뇌로 구분해서 이야기해 온 것과는 달리 뇌의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 다 중요하니까 PPT로 꼭 보세요. 오른쪽과 왼쪽은 복잡한 부호에 의존합니다. 우뇌형 또는 좌뇌형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뇌형은 창조적 예술적이며 좌뇌형은 기술적 논리적이라는 말 또한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좌뇌 우뇌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뇌의 왼쪽 방구에서는 언어, 오른쪽 방구에서는 공간 능력과 감정 표현을 주고받는 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성격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 좌뇌 우뇌 아이디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뇌를 스캔하는 그 기술은 뇌의 두 방구가 서로 함께 복잡하게 연결되고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밝혀낸 거예요. 좌뇌가 따로 활동하고 우뇌 따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량이 있어요. 교량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한다는 거, 이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좌뇌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언어 처리 능력이 이제는 뇌의 양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왼쪽은 문법과 발음 위주, 오른쪽 뇌는 억양이 있죠. 억양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독서나 수학을 할 때도 뇌의 양쪽 좌우 능력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다시 밝혀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의 11번째, 사람은 5가지 감각만 가지고 있다. 이 오감이 중요한 것은 오감을 통해서 뇌의 인식을 하거든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뇌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뇌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감각이 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감각은 보고, 시각, 냄새 맡고, 후각, 맛보고, 미각, 느끼고, 촉각, 듣는 것, 청각입니다. 오감 외에 단어 끝에 세프트, CPT가 붙는 다른 감각들도 있는데 각각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라틴어로 취하거나 받는다, 이게 세프트예요. 세프트로 끝나는 6가지 감각 또한 뇌에서 처리가 되고 우리에게 외부 세계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뇌가 뇌의 영역입니다. 자기 수용 감각, 프로피리오셉션, 세프트가 나오죠. 그래서 신체 부위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느끼는 감각이고, 평형 감각, 인체 내부의 GPS로 알려진 균형 감각인데, 이 감각은 우리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이 감각은 귀 속에서 위치합니다. 그 달팽이관인가요? 세방고리관, 그것이 귀 속에 위치해서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통각, 통증을 느끼는 감각, 온도 감각, 뜨거움과 차가움 느끼는 감각, 시간 감각,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 내부 수용 감각, 허기, 갈증, 생리현상 같은 내적 욕구에 대한 감각도 역시 오감 외의 뇌가 관장하는 감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 뇌세포는 타고나는 것이다. 뇌의 배선은 고정적이다. 뇌 손상은 영구적이다. 이런 말들은 일부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신생아의 몸통 대비 머리 크기는 성인보다도 커요. 신생아들은 머리부터 커요. 임신 과정에서 뇌와 신체의 발달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므로 신체 크기에 대비한 아기의 뇌는 성인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이것은 왜 뇌의 크기가 반드시 지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설명해 줘요. 뇌에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크기가 증가하지는 않아요. 단 신경세포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활발한 가지치기와 성장을 통한 네트워크와 복잡성은 점점 가중이 되기 때문에 3살 때까지 뇌의 80%가 다 자랍니다. 성인 뇌의 80%까지 3살 때 다 자라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시냅스는 신경과 신경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시냅스입니다. 시냅스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전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 행해진 연구에서는 경험, 즉 개인의 환경 또한 가지치기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즉 본성대 양육 현상과도 직결됩니다. 경험에 의해 단련된 시냅스는 더 강해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시냅스는 약해지고 결국 잘려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시냅스는 없어져요. 우리는 평생 한정된 수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 신경세포들은 한 번 손상되면 교체할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과학자들은 뇌는 바꿀 수 없으며 한 번 고장나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는 평생 가소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가소성,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요. 이게 고무차륵을 생각해 보세요. 고무차륵을 가지고 탱크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이게 차륵은 한 가지예요. 차륵 한 가지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죠. 이게 가소성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말랑말랑해서 여러 가지 경험에 반응해서 스스로 재배선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가소성은 20대 초반에 멈춘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즉 20대 후반부터는 가소성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적당히 반응을 못한다는 거죠. 유연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7, 80대에도 가소성이 있어서 이제 재배선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뇌는 적절한 상황에서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을 처리하는 뇌의 한 부분을, 시각이 없어졌으니까 못 보니까 뛰어난
청력에 그것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악기 연주를 그렇게 잘하고 음감이 절대 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잘못되면 다른 한쪽이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뇌세포입니다. 이게 가소성이에요. 바이올린 연주 배우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는 사람은 미세한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다시 재배선을 해서 잘 배우도록 그렇게 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손실되거나 손상된 조직을 대신하기 위해 뇌의 다른 부분이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 손상 한번 받으면은 다시 살릴 수는 없대. 다시는 살릴 수는 없대. 그 옆에 다른 또 부분을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지능도 고정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치명적인 뇌졸중, 이게 이제 중풍이에요. 뇌졸중이 겪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선천적으로 뇌의 일부만 가지고 태어났거나 질병 또는 수술로 중요한 뇌 조직, 즉 뇌암에 걸린 사람 뇌를 드러내 버리거든요. 한 반절을 없앤다든지 그 뇌 조직을 잃은 사람들의 뇌를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배산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나이가 들어도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희망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셀젤입니다. 그래서 뇌 안 받아서 흐물흐물해진 식물 환자도 뇌가 반절이 없는 것도 살려냈고 중풍으로 다 그렇게 식물인간 된 사람도 다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곳이 셀젤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열심히 하세요. 심지어 난치성 간질이나 뇌암 같은 희귀한 신경학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린 시절의 방구 전체, 뇌의 반절을 제거한 사람들까지도 성인기에 두뇌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는데 이건 셀젤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걸로 못해요. 이들의 뇌는 재편성되며 느슨해진 틈이 다양한 네트워크로 채워지게 하는 게 셀젤입니다. 뇌의 가소성은 양방향 도로와 같습니다. 즉 기억력이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손상되기 쉬운 만큼 개선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뇌의 가소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선수다 라고 머제니치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노인 되면은요 바로 그냥 뇌 가소성을 거짓말을 하는데 유창해요. 살짝 바꿔버린다든지 틀어버린다든지. 우리는 행동과 사고방식을 통해 뇌를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바꿀 수가 있다. 나쁜 습관은 자체적으로 강화되는 신경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 가소성은 해로운 신경 연결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걱정은 우울증 및 불안과 관련된 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그림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찾아 들어가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